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 행사의 첫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국형 에이징 테크의 비전과 발전 방향으로 박영란 강남대학교 교수님의 초고령사회 돌봄 정책과 에이징 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럼에서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인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이고요. 디지털 뉴딜 시대에 고령 친화적인 그 서비스 현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주제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오늘 이제 바이오 코리아하고 연계한 행사인데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이고요. 그리고 큰 주제는 K 에이징 테크 육성 비전과 발전 방향입니다. 사실 K 에이징 테크라고 하는 용어는 아마 오늘 행사에서 처음 쓰게 되는 그런 용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돌봄 중심으로 오늘 주제가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고령 친화 산업 큰 틀과 그리고 K 에이징 테크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역할을 약간 개념을 좀 정리하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건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제 초고령 사회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해왔는데 사실 아주 임박해 있고요. 이제 5년도 안 남았는데 어찌 보면 2024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순간이고요. 그런데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을 계속 활성화할 아주 좋은 기회다. 2006년에 고령 친화 산업 진흥법이 만들어지고 15년이 흘렀는데 정말 이제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에이징 테크가 그것의 어떤 기폭제가 되는데 그럼 K 에이징 테크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하고 연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모든 기업이나 거의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 ESG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을 하면은 K 에이징 테크의 어떤 기회이면서 고령 친화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 초고령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고령 친화 산업이 고령자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러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가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초고령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건강과 참여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WHO의 활동적 노화 패러다임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대한민국의 고령사회 정책의 기틀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기술이 해야 될 역할이 여러 부문에서 많이 있는데 아마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이 올해 계속해서 중요한 이 부문의 주제들을 다루실 것 같고요. 오늘은 돌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초비상이다. 다른 나라는 100년 넘어서 걸린 이 고령화 현상이 우리는 20년, 25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비상이고요. 15년 전에 처음 이 고령 친화 산업 진흥법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앞으로 노인 인구가 500만 명이 된다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모두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기라고 인식하는가를 보면은 크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빈곤 문제와 질병 문제와 소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에서 별로 좋지 않은 지표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빈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만 평균 그 건강 수명은 여전히 그 격차가 큰 그런 상황이고, 또한 독거노인들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혼자 그러니까 노인들만 사는 가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85세 이상의 그 고령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 이상이 되는 2050년 60년이 되면은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약간 믿기 어려운 현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슈가 있고요. 이미 대한민국에는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북도 지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고 2030년이 되면은 세종시 외 모든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단독 가구가 지난주 발표한 이번 주 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노인의 78%가 자녀 또는 부부가 사는 단독 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초고령 사회 위기 요인 중에 하나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 돌봄의 위기인가라고 했을 때 이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는 부분하고 그거와 맞물려서 돌봄 인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돌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케어, 그러니까 스마트 케어 할 때는 이제 케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돌봄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1990년대 중반에서 이제 비로소 돌봄이라는 그러니까 돌봄 정책 이런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요양, 부양, 양육, 수발 이런 용어들이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그 정책적인 용어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용어를 보면은 한 사람이 생존하고 죽고 사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돌봄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그런 그 감정 노동도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과 사랑의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의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돌봄의 욕구를 보면은 사실 일상생활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과 그리고 그 학술적으로 도구적 일상생활 기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ADL과 IADL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이 두 가지의 영역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타인에게 얼마나 의존적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돌봄의 수요를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청소나 이런 자동차를 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IADL, 그러니까 도구적 일상생활에 속하는 거고요. 옷을 입거나 아니면 먹고 씻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생존하고 직결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삶의 질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돌봄 서비스를 협의로 보느냐 광의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그 영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돌봄 서비스의 영역으로 볼 것이고 돌봄 서비스의 제공의 장소에 따라서 그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해서 ADL, IADL뿐만 아니라 그 알파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는 외식을 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도 그럼 돌봄의 영역이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거는 돌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게 돌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인데 이제 가족과 사회 서비스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아이 때는 이제 탄생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상태에서 어느 순간 이제 자립했다가 다시 의존성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생애 주기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에이징 테크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돌봄, 특히 노인 돌봄에 있어서는 지난 3, 40년 또는 4, 50년에 걸쳐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개인들에게 사회가 돌봄을 제공을 했고, 그래서 탈가족화, 사회화 또는 시장화 또는 제도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구축되는 과정 속에서 2007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이후 바우처 사업들이 확대됐고, 2012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돌봄이라는 용어가 사회보장 제도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전면적으로 지금 커뮤니티 케어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쳐가면서 지금 디지털 뉴딜 사업의 스마트 돌봄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이르게 됐습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됐을 때는 저소득 무이탁 노인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시대였는데 이제 어느새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이제 거쳐온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06년에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도입됐는데 그 직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되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2006년에 제정이 되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법 제도적인 정책적인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를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L, IADL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생활지원사들의 직무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ICT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현장에서는 돌봄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AIP 정책,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 또는 정주영 주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케어의 시작과 함께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제정될 때 수립될 때 돌봄 경제와 돌봄 기술의 첨단 융합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정책에 명시가 됨으로써 최근에 와서 모든 사회보장 제도에 이 IT가 접목되는 것이 명시화되어 있고 정부는 이러한 그 정책 속에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업의 어떤 활성화까지 큰 틀로 기대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개정의 그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명시되어 있는 고령자를 주요 수요자라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용어들을 저희가 많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노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저희는 율디, 그러니까 영, 올드 여러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고령자들이긴 한데 좀 새로운 특성을 가진 소비자 집단에 대한 논의를 이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시장 규모에 대한 추계라든가 또는 그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더 많이 생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령친화 산업의 지형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요양이라든가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 산업 전반에서 돌봄 서비스 내지 돌봄 산업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징 테크라는 것은 이러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어떤 위기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돌봄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어로 이것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재활공학이라든가 보조공학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공학이라든가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에이지 테크 또는 이제 오늘은 에이징 테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이 분야를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 누구를 위한 기술이고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이 고령 친화적인 기술인가라는 그 수요자 관점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노화와 관련해서 그 노화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이 과연 그러니까 수요자 관점에서 개발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돌봄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어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기, 하드웨어를 보급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하드웨어를 보급함으로써 변화하는 서비스의 현장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모든 사업의 업무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이제 경영학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의 창출입니다.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이면서 기술 조직의 문화라든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 전체를 혁신한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서비스 또는 사회 서비스에서 왜 디지털 전환이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가 보면은 결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뭐 AI 기술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4차 산업의 기본적인 기술들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휴먼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전환시키고자 하는가라고 하면은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년간에 걸쳐서 이제 ICT 돌봄에서 시작해서 AI 돌봄, 디지털 돌봄, 스마트 돌봄 현장에서는 많은 그 학습의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이제 그 통합 정보 시스템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없는 독특한 대한민국의 스마트 돌봄 K 에이징 테크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립재활원이라든가 한국지능정보사의 진흥원에서 다양한 그 기술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이제 스마트 시티 기반의 스마트 돌봄 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 현장에는 다양한 그 새로운 기기들이 보급이 되어서 실제로 서비스 전달 과정에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니어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한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험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리빙 랩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기기들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그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 관리라든가 원격과 관련한 부분들, 그 돌봄 로봇의 개발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정말 급속도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그 복지관에 만들어진 ICT 사랑방 모델이고요.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더불어 기업이 CSR 차원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돌봄과 관련해서는 한 10여 년 진행된 것 같은데요.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니아에서 유케어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그게 보급된 것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이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요양원이나 경로당 모델 만들고 계시는데 아마 이따가 이영주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증가하면서 AI 스피커라든가 반려 로봇을 사용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기업에서는 이것을 에이징 테크나 이런 용어로 부르지는 않지만 가전 제품이라든가 스마트홈 시스템을 보급하는 그런 일들이 증가하고 있고 홈헬스 제품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치료제라든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특히 이제 취약계층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간에는 R&D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전문 인력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제는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는 단계이지만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전체 돌봄 수요 대비 아주 극소수만 지금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단계이고, 특히 거기에서 이제 수집되는 많은 그 데이터들이 통합 관리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의 수용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용성 평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환경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 하이텍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사회 서비스 현장이 아직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돌봄 서비스 디자인이라든가 효과성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고령친화 산업을 좀 그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뉴딜 시대의 돌봄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마트 돌봄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그 비전과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통해서 협업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스마트 돌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기의 활용에서 이 많은 데이터들의 관리 시스템, 그래서 DNA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이거는 2014년에 그린 그림인데 사실 이제 스마트 복지관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굳이 복지관에 오시지 않아도 이제 사이버 복지관 시대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런 모델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케어 모델 여러 가지 작업한 것들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코리아 4.0과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그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숨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고령친화 산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2021년 추진 계획에는 이제 비대면 원격 의료라든가 원격 교육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원격 복지, 원격 사회 서비스 이야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엮어내는 것들이 필요한 단계이고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도 이와 관련한 에이징 테크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5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의 정책들 안에서 고령친화 기술의 R&D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액티브 에이징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WHO는 2030년까지 앞으로 헬스 에이징 10년이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고, 보건 의료와 복지 간의 그 유기적인 연계의 중요성,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자 중심은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러한 일들을 지난 한 20년 동안 해온 유럽이나 캐나다라든가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많은 기관들이 협업하는 모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위기가 저희들에게 이 기술의 중요성을 점점
이제 훨씬 더 인식하게 해준 좋은 이제 계기가 됐는데 결국은 그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수용성이라든가 사용성 부분에 있어서 고령 친화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여튼 시니어 관점에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는 슬라이드 이제 2장 남았는데요. 결국은 이제 현장과 그리고 정부와 연구기관, 투자자, 기업들이 이제 함께 노력해서 거시적으로 제도를 변화시키고 조직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디지털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K 에이징 테크를 오늘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 에이징 차원에서 저희가 한국의 좋은 모델을 만들면은 이제 해외도 같이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UN 차원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ESG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고령 친화 산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 돌봄 기술과 서비스 모델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우수한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이제 그 현재 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국제 무대에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K 에이징 테크 산관 학연 네트워킹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돌봄 수요일 증가에 따른 현황에 따라서 디지털 뉴딜 시대에 발전해야 되는 방향성과 에이징 테크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